자, 여러분 14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프린트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기능을 아주 간단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이 간단한 프린트 기능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조금 쓸모가 사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기자기하게 페이지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프린터의 속성도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기능을 만든 경우에는 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구입한 비주얼 C# 책을 참조를 해가지고 응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나 화면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나 기본적으로 행동 양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픽스 객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거기서 드로우 라인이라든지 드로우 렉탱글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그래픽스 객체는 사각형 영역에다가 그림 그리는 기능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객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래픽스 객체가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래픽스 객체는 윈도우용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페인트 이벤트 발생했을 때 혹은 이게 뭡니까 그림 움직이거나 그릴 때 쓴 그런 그래픽스 객체들 있죠. 그런 건 이제 윈도우용 그래픽스 객체고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를 우리가 얻어낸 다음에 그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로우 라인을 한다든지 드로우 렉탱글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종이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인데 비트맵 이미지에다가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사각형 영역으로 보고 그 각각의 픽셀을 갖다가 한 개의 그 메모리 어떤 바이트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여기 비트맵 이미지 이용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도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거나 혹은 어디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메모리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메모리에 그려진 그림을 이제 그 화면에다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게임 같은 거 할 때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용 그래픽스 객체는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미지 처리하기 위해서 더블 버퍼링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그래픽스 객체고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파일에 여기에다가 세퍼레이트 하나 하고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프리뷰 여기 프린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이벤트 핸들러. 자, 프린트 버튼 눌렀을 때입니다. 자, 다이알로그 중에 프린트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린트 다이알로그. 뉴 프린트 다이알로그. 그 다음에 프린트 다이알로그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프린트 도큐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도큐먼트를 프린트 다이알로그에 이렇게 맞물려 놓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도큐먼트.
자, 요거 네임스페이스를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네임스페이스가 using system 잠깐만요. drawing printing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다이얼로그에 프린트 다이얼로그에 도큐먼트를 갖다가 이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프린트 다이얼로그의 프로퍼티에 도큐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방금 만든 도큐먼트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점 show 다이얼로그. 보통 프린트 다이얼로그는 모달 방식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이렇게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파일에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다이얼로그,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그죠? 이런 다이얼로그가 이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나타나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이거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 딱 선택을 하고 이제 확인 이렇게 누르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서 OK 버튼이 눌러졌을 때, OK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돼야 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해줘야지 돼요. 이제 실제 프린트를 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쇼 다이얼로그가 모달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쇼 다이얼로그를 실행시키고 나서 OK를 눌렀는지 캔슬을 눌렀는지를 내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렀을 때 프린트를 해야지, 캔슬 눌렀을 때는 프린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if 문으로 확인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if 괄호 모달 다이얼로그의 결과가 다이얼로그 result.ok냐,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이얼로그 리스트 OK인 경우에만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벤트 핸들러, 이 도큐먼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점 프린트 페이지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리스트가 있고, 여기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프린트 페이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프린트를 실행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가 두 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함수 이름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두 프린트 함수가 뭐냐? OK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함수 호출을 할 건데, 프린트를 실행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 프린트가 실행되면서 호출되는 그런 함수다 하는 겁니다. 자, 함수 이름이 doPrint고, 함수 이름이 doPrint고, 여기 아규먼트에 object sender, 그 다음에 print page event argus. 자, 프린트용 이벤트 핸들러는 요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을 시켜야지 되고, 거기 아규먼트는 요런 게 넘어온다 하는 겁니다. 요 아규먼트에 이제 프린트를 하기 위한 그래픽스 객체가 여기서 실려서 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프린트를 할 때 이 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할 때 두 프린트 이래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냐면은 오브젝트 센더랑 프린트 페이지 아규먼트를 내가 이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프린트 함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은 이 두 프린트 함수를 마치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이 페인트 이벤트 처리하는 함수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캔버스 페인트라고 하는 함수 만들어 본 적 있었죠, 그죠? 이 캔버스 페인트라고 하는 이벤트는 왜 호출됐습니까? 화면이 갱신될 때 호출을 하죠,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상에서 이 캔버스 페인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함수를 직접 호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규먼트를 프로그래머가 만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캔버스 페인트를 갖다가 프로그램상에서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invalida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캔버스 페인트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했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 프린트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는 싶은데 직접은 호출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호출할 때 어떤 스타일의 코딩을 하냐면은 도큐먼트, 조금 전에 만들어진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그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는 거죠. 이 프린트 함수 호출 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이벤트 핸들러 이 두 프린트를 호출해가지고 이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 샌더도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먼트도 설정이 돼서 온다는 거죠. 여기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 여기 아규먼트 EV에 얹어서 넘어오는 그래픽스 객체입니다. 그래픽스 G EV 점 이렇게 아규먼트로부터 그래픽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프린트 용지에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뭘 그려야 돼요? 피규어 리스트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코드는 거의 뭐랑 똑같으냐면은 페인트 이벤트에서 했던 기능이랑 거의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페인트 이벤트 어디 갔지? 페인트 이벤트 함수 있죠, 그죠? 캔버스 페인트. 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그림을 끝이죠, 그죠? 여기서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얘는 지난번에 필 레전 테스트 할 때 있었던 거니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두 프린트를 해라 하니까 여기 프린트 용지용 그래픽스 객체를 얻어와서 펜 설정하고 펜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림들을 빙글빙글 돌면서 피겨스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빙글빙글 돌면서 드로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드로우는 박스라든지 라인에 있는 드로우 함수랑 똑같은 거죠. 그죠? 뭐만 달라진 겁니까? 이 그래픽스 객체의 출처만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이기 때문에 종이에 프린트가 된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실행을 시키고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른 거는 뭐 더 다 그려봐야 마찬가지니까 서클 정도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파일하고 프린트하고 내가 확인을 누른다는 거죠. 확인 누르기 전에 여기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확인을 탁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다시피 인쇄 준비 중 해가지고 이 밑에 그래서 윙 하면서 프린트가 나와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되는 용지의 그림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기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화면의 크기라든지 종이의 크기의 비율을 고려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 원하는 형태의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게 하려면은 이 그래픽스 객체에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됩니다. 뭐 어떤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좌표를 갖다 트랜슬레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또 뭐도 있습니까? 메뉴가 프린트 프리뷰가 있죠, 그죠? 프린트 프리뷰는 뭡니까? 여기 이제 그림 있는 걸 갖다가 종이에다 출력하기 전에 그냥 이제 화면으로 개략적인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죠? 이번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가서 프린트 브리브 요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는데 요거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행위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싹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은 프린트 다이얼, 조금 전에 이제 프린트 다이얼로그를 이용했는데 프린트 다이얼로그 말고 또 무슨 다이얼로그 했냐면은 프린트 프리뷰 다이얼로그도 있다는 거죠. 프린트 프리뷰 다이얼로그. 여기다가 프린트 프리뷰 다이얼로그를 만듭니다. 프린트 프리뷰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를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도큐먼트는 내내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린트 도큐먼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는 어차피 프린트 뷰에서 사용하는 그 그래픽스 객체도 똑같이 여기 아규먼트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도 됩니다. 이거 같은 똑같은 걸 호출해도 되기 때문에 이 두 프린트 함수를 등록을 하고 자, 그래서 파일에 그림을 먼저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그림을 좀 그리고 자, 했더니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린 게 프린트 프리뷰가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인쇄해서 탁 누르면은 인쇄해서 나오는데 아까 뭡니까? 이게 지금 내 프린터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린트 설정하는 그 메뉴는 여기에는 직접 안 달려 있네요, 그죠? 안 달려 있으니까 프린트 프리뷰 하는 용도로만 쓰고 아까 거기서 아까 보면 이제 여기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삼성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는 그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가 나온 겁니다. 어쨌거나 대충 이렇게 해서 프린트 기능, 프린트 프리뷰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제 프린트랑 관련되는 그 여러 가지 클래스 중에는 프린터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프린터 페이지 또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 명시하는 거, 그런 그 API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잘 읽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조금 지난번에 한 것 중에 좀 정리를 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move 함수 만들었었죠, 그죠? move 함수 만들었었는데 이 move 함수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캔버스 마우스 무브였었어요. 자, 무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nothing,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느라고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그림 움직이게 하느라고 움직이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그림 그리는 경우랑 그 다음에 무빙하는 경우 코딩을 해봤었고, 여기 앞부분에 그냥 움직이는 거에서 전에 이렇게 뭡니까 커서 바꾸는 기능을 갖다가 내가 코딩을 소개를 했다가 커멘트를 묶어놨어요. 이제 지금 다시 이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코멘트를 이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하기가 이게 없는 것보다는 좀 사용하기가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컷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선택 중인 거구나, 어떤 그림을 선택 중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림 그리는 액션 모드가 nothing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싹 움직입니다. 그죠? 마우스가 움직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그림을 내가 선택했구나. 이 그림을 선택했구나. 그림을 선택하는 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좀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내가 마우스 움직이면서 잔상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잔상 생기는 거는 내가 이 지난 강의 끝나고 나서 디버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잔상을 내가 도저히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 기능이 어디에 있는 기능입니까? C샵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Win32 API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죠? set ROP2라든지 rectangle 함수 같은 거 실행기지에 있는 걸 갖다 와서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브러쉬도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조치를 해봤는데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잔상을 없앨 수 있도록은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특이하게 여기서 뭡니까? 라인인 경우에는 또 잔상이 안 생겨요. 그죠? 라인인 경우에는 잔상이 안 생기는데 잔상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을 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브러쉬의 선택이 초기에 좀 뭔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점 여러분 좀 내가 아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점은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주얼 C샵은 이런 러버밴딩 하는 용도로는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리 정보 처리 프로그램 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야 성적 확인을 한다든지 수강 신청할 때 보면 이제 화면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어가지고 리스트 컨트롤도 있고 버튼도 있고 에디트 박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컨트롤들 만들 때 쓰는 API 위주로 C# 라이브러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버밴딩 할 때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을 못 하겠는데 C++라든지 혹은 자바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오는 부분은 내가 고쳐주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냥 또 다른 방법으로 러버밴딩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소개를 안 하랍니다. 소개를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 수업 교재로 쓰는 그 프린트물 있죠, 그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좀 지저분하게 코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잠시 소개를 시켜주고 만약에 관심 있으면은 이런 잔상이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잠시 내가 정지를 해놓고 그 코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내가 이제 수업 자료 초반에 내가 설명했듯이 이거 프린트해서 보라 그러한 그 원본 프로그램입니다. 이 원본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만든 엑스드로고랑 조금 사용법이 달라요. 다르긴 한데 기능은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다 실행을 시켜서 보면은 자, 사각형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이제 두 번 안 그리고 이렇게 선택됐느냐 선택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기 때문에 매번 그릴 때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걸 선택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 드로우 도트로 이제 표시를 했다는 거죠. 드로우 도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탁 누른 다음에 한번 눌러준 다음에 움직입니다. 눌러준 다음에 딱 움직이는데
어떻습니까? 저 원본 있던 위치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고 무슨 아주 그 뭐 보기 싫은 잔상은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기 싫은 잔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 러버 밴딩은 여기서 짠 러버 밴딩은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러버 밴딩 방법이랑 틀립니다. 그 틀린 점을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원본 프로그램 있는 러버 밴딩은 사실은 내가 보기엔 별로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막 억지로 좀 껴맞춘 방식으로 러버 밴딩을 한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 러버 밴딩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drawer from load라고 하는 그런 함수 이건 뭐냐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인데 그 drawer from 자체가 메인 프로그램이 로드가 될 때 처음 호출되는 겁니다. 처음 딱 한 번 호출되는 함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전체 화면에 전체 스크린 모니터에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체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move 같은 거 할 때, 액션 move를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 복사하는 bit, bl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 화면에서 윈도우로 옮긴다든지 윈도우에서 윈도우로 옮긴다든지 또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옮길 때 쓰는 아주 유명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서 move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면 이제 move 해야 되지 않습니까? move 하는 코드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move를 할 때 드로잉이랑 이렇게 move를 하는데 이 드로잉이랑 move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그래픽스에다가 이제 좀 특이한 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피겨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여기 move를 하는데 이런 식의 좀 지저분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지저분한 행위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드로우 한 다음에 좌표 움직이고 다시 드로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한다는 거죠.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set orp2의 그 not exclusive or 펜을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펜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펜을 이용을 하냐면은 브러쉬가 있는 펜을 이용을 해요. 여기 지금 텍스처 브러쉬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브러쉬가 있는 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러쉬가 있는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라인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 원본 모니터에 세이브됐던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지워지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이걸 지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텍스처 브러쉬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 이 텍스처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이미지를 갖다가 미리 다운 받아 놓고 이제 그래픽스 객체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지울 때는 이 텍스처 브러쉬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일반 까만 펜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방식으로 드로잉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무브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드로잉 함수 한번 가볼게요. 드로잉 함수의 박스에 있는 게 아니라 피겨스의 드로잉 함수가 여기 드로잉 함수가 있는데 드로잉 함수에서 조금 전에 move 할 때처럼 이렇게 텍스처 브러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일반 펜을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별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잔상이 안 나오고 왜냐? 이거는 그냥 그래픽스 객체를 쓰지 웬만해서 이제 실행기지 함수를 안 쓴다는 거죠. 실행기지 함수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잔상이 없이 그럭저럭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한 그 러버 밴딩 방식은 논리적으로는 깔끔한데 잔상이 남는 문제가 있다. 왜 잔상이 남느냐? C랭귀지 함수를 썼기 때문에 C win32에 있는 win3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썼기 때문에 좀 잔상이 남는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린트 기능 만들어 봤습니다.